나만 참으면 되니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솔직히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감정은 뒤로 밀어두는 데 익숙합니다. 덕분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늘 가난합니다. 하버드 행동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퍼킨스는 말합니다. 지나치게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데 익숙해진다. 공감은 왜 지갑을 열게 만드는가?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 피로 엠퍼시 퍼티그라고 부릅니다. 남의 감정을 너무 자주, 너무 깊게 느끼다 보면 자신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돈과 시간, 에너지까지 남에게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부 중독자입니다. 본인 생활이 빠듯한데도 불쌍한 사연만 보면 자동으로 돈을 보냅니다. 이건 이타심이 아닙니다. 공감 중독입니다. 공감이 만든 가난의 루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결정할까요? 친구가 부탁했는데 거절 못해서 불필요한 소비. 가족이 원해서 수입보다 큰 지출. 같이 고생한 팀원에게 미안해서 나눠버리는 성과. 이 모든 행동이 내가 아닌 타인의 감정을 기준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 삶이 텅 비는 것. 뇌과학이 말하는 공감의 위험성.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팀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뇌를 fMRI로 분석한 결과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편도체는 공포, 불안, 위협 감지를 담당하는 부위죠. 즉,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면서 자기 뇌도 위기 상황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의 슬픔, 나의 스트레스 회피, 소비, 오과잉 배려라는 루트가 형성되며 재정적인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CEO들은 왜 공감 없는 결정을 내리는가?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영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것이다. 직원이 울든 소비자가 화내든 그의 판단은 오직 수치와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비정하다고요? 그렇지만 그 비정함이 아마존을 만들었습니다. 공감이 넘치는 CEO는 인기 투표엔 강할지 몰라도 냉철한 구조 개혁이나 해고 결정은 못합니다. 결국 그런 회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진화론적 관점 공감은 생존 도구가 아니다.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공감은 인간 생존의 핵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경쟁, 위계, 자기 이익 극대화를 통해 진화했습니다. 공감은 무리를 위한 것이었지 개인의 부를 위한 도구는 아니었다.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개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선 공감보다는 전략적 거리두기가 더 유리합니다. 공감은 당신의 결정을 약하게 만든다. 실험 심리학자 폴 블룸은 유명한 저서 EGAINST 엠퍼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우리는 공감 때문에 비이성적이 된다. 감정적으로 몰입된 상태에서 투자. 공감으로 인한 인사결정. 공감 때문에 무리한 금전적 지원. 이 모든 것이 현실 판단력을 왜곡시켜 손해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공감 없는 인재 채용. 일론 머스크는 직원 채용 시 감정 공감보다 논리적 사고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직원이 실수했을 때 감정적으로 위로하거나 공감하기보단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제거하는 구조를 택합니다. 왜냐고요? 공감은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지만 논리는 구조를 재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거절을 못한다. 공감력이 높으면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거절을 못한다는 것.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에 따르면 거절을 못하는 직원일수록 업무 성과는 낮고 스트레스는 높으며 승진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이 몰리고 스스로 소모되고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공감이 능력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선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결론: 공감은 따뜻하지만 부는 차갑다. 공감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만 도는 이성적 판단이 빠른 사람에게 간다. 그리고 그 둘은 종종 충돌한다.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고 더 많은 자기 희생이 발생하며 결국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2부: 왜 공감 많은 사람은 협상에 약할까? 회사에서 급여 인상 협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팀장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은가? 내가 이 타이밍에 말 꺼내면 민폐일 수도.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납니다. 협상에서 이기는 사람의 특징: 공감보다 거리. 스탠포드 MBA 과정에서 진행된 협상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협상 성과가 20% 낮았고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데 훨씬 더 큰 불편감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자기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분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협상 이후 스트레스도 적었습니다. 즉, 거리를 두는 사람일수록 돈을 잘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의 특징: 공감은 전략적으로만 쓴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그들은 공감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공감을 필요할 때만 전략적으로 씁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내가 연민을 느낀 기업에 투자한 적은 없다. 정답입니다. 비즈니스에서 공감은 판단을 흐리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뇌는 공감 과잉에 취약하다. UCLA 뇌영상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타인의 고통 영상을 보여주고 그 직후 투자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감 유발 후 투자 성공률은 37% 낮아졌고 수익률은 평균 42% 감소했습니다. 왜냐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뇌가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기회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강할수록 조작에 더 쉽게 당한다. 공감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 유도형 영업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사장님, 이건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하셔야죠. 이걸 사주시면 그분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공감형 인간은 이런 말에 마음이 약해지고 논리적 판단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후회하고 경제적 손해를 반복합니다. 감정 소진은 자산 손실로 이어진다. 하버드 심리학과에서는 감정적 피로와 소비 패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친 사람일수록 즉흥적 소비, 과잉 지출, 충동 구매 확률이 70% 이상 높다. 공감 피로가 쌓이면 자기 조절력이 떨어지고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가난의 루프. 금융업계에서 공감 없는 인물이 성공하는 이유. 헤지펀드 매니저, 투자은행가, 기업 사냥꾼들 중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드뭅니다. 왜일까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회를 위해 누군가를 떠나보낼 줄 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부자 되는 사고방식의 기본 조건입니다. 공감 대신 필요한 건 냉철한 자기이해. 공감이 부족하면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건 자기 중심성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기 이해가 깊은 사람은 타인과의 거리도 더 정확히 설정할 수 있다. 부자는 남을 먼저 이해하기보다 자신을 더 정확히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공감을 내려놓는 3가지 전략. 감정 분리 훈련. 이건 내 감정이 아니라 저 사람의 감정이다. 감정과 행동을 연결하지 않기. 거절 훈련. 거절은 나쁜 게 아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 자기 보호다. 데이터 기반 사고 훈련. 결정할 때 사람보다 숫자를 본다. 감정은 변수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니다. 결론. 공감은 인생을 따뜻하게 하지만 분은 차갑게 쌓인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돈을 버는 구조에서는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때때로 감정과 거리를 두고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멘트. 모두를 이해하려다 정작 나 자신을 망치고 있지는 않나요? 공감은 미덕일 수 있지만 경제적 성공을 위해선 이성적 거리감도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난하다면 당신이 너무 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댓글로 영상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